자, 오랜만에 KB금융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KB금융 뭐 예상대로 이건 뭐 당연히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코스피 쪽에 이제 특별 편성으로 5개 이 종목들 그간에 이제 말이 많았던 이 종목이 빠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말이 많았던 종목들 5종목이 신규 편입이 됐어요. 자, 신규 편입이 되었는데도 편입 발표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정식으로 돌아 들어가는데 편입이 됐는데도 주가 상태가 뭐 그냥 흐지부지하죠. 뭐 금융주의 시대 도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제 다시 우리 지수 회복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종목들. 자, 밸류까지 발표되는 주로 밸류 발표된 종목들입니다. 주가가 싸고 현재의 싸고 밸류업이 나온 자동차주들. 그렇죠? 모비스 같은 종목들 대표로 해서 모비스, 기아, 현대차 이 자동차들 형편없는 주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의 이 자동차하고 금융이 코스피 지수 회복의 선도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죠? 자, 뉴스 보시죠. 뉴스 보시면 또 실망한 밸류업 그래서 리밸런싱도 안 먹힌다 이렇죠. 추가 편입된 종목이 KB 하나, SK텔레콤, KT, 모비스 이렇게 5개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모비스만 그런 대로 좀 괜찮고 나머지 종목들 근데 이거 뭐 시장에서 처음부터 아니 얘를 도대체 왜 뺐어 그러는 종목들이었죠 다. 그렇죠? 이거 왜 뺐어?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가 발표 당시에 이미 이 밸류업 지수 나올 때 종목 발굴 당시에 그때 이미 이 회사들은 다 밸류업 계획들 다 공시가 나왔던 회사들인데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뺐던 회사들이거든요. 원래 들어와 있었던 애들이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반응도 거기다가 뭐 시큰둥하게 뭐 이렇게 하고 당연히 뭐 밸류업이라고 뭐 딱히 뭐 밸류업 좋다라고 지금 계속 뭐 띄우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별로 그렇게 없죠. 여전히 그 기존에 있는 종목들 그 100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 쓸데없는 종목이니까요. 절반은 다 쓸데없는 종목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지금 뭐 이런저런 불확실성까지 제시가 되면서 뭐 별게 없어요. 자, 밑에 가서 보시죠. 자, 원래부터 달때도 당시에 이미 당시에도 이미 KB금융, SK텔레콤 이때도 벌써 다 발표됐었습니다. KT도 발표가 됐었고요. 다 나와 있어요. 뭐 그래서 원래 당연히 들어와야 될 애들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 실제로 이 정말로 밸류업에서 이제 집어넣을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크기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래서 핑계 대면서 빼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매력적에 대해서 솔직히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자, 이 얘기를 조금 되돌려서 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었냐 그러면 이게 현재의 상태로 본다 그러면 이 밸류업 종목들이 탄력을 받으려면 그 전에 이 연계 상품인 밸류업 ETF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는 저 밸류업 ETF 종목 ETF가 더 화랑을 띄어야 되고요. ETF가 화랑을 띄게 된다면 이제 그 자금이 이제 종목들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종목이 반 이상이거든. 거기다 시황 자체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을 경우에는 자, 크기를 치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밸류업 ETF 자금과 같은 인덱스로만 올라가지는 않죠.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저 바닥에서 빠져나서 3% 급등할 때 뭐 때문에 급등했냐라고 분석이 나왔었냐 그러면 프로그램 차익 매수 때문이라고 그래 있어요. 차익 매수. 기계로 돌아 들어간 거 이게 일종의 인덱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도 인덱스 매수로 그렇게 들어오면 뭐 할 거냐 이거 액티브에서 나와버리면 끝인데. 그래서 밸류업 지수 편입에 예를 들어 보죠. 그래서 밸류업 ETF에 100억이 들어왔다고 치죠. 그럼 100억이 들어왔으면 이제 그 중에서 100개의 구성 종목이니까 이제 비중이 따라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그냥 뭐 단순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나누면 그래가지고 이제 KB금융의 밸류업 ETF로 1억이 들어오는 거야. 그 1억 들어와서 뭐 할 거냐 이거지. 너무 작습니까? 1000억으로 잡죠. 1000억으로 잡으면 그러면 KB금융에 10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KB금융에 10억 들어온다 그래봐야 액티브에서 20억 매도 나와버리면 하락하는 거예요. 이거 지들이 지종목을 죽여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좋다며 이렇게 미치게 좋다며 금융주가 내년에도 주시장 주도주가 될 거라며 그러면 받아야지. 왜 안 받아? 그럼 받아야지. 더 열심히 받았어야지. 연기금 조금 받았죠?
그런데 시황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바로 자빠져 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시황 안 좋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다 팔고 자빠져 버려요. 액티브에서 이렇게 때려 팔아버리게 되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액티브에서 때려 팔으면 외국인들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에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봐야, 인덱스에서 이래가지고 인덱스에서 쭉 해서 75만 주 들어왔다 그래봐야 액티브에서 138만 주 때려 팔아버리면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의 영향보다 압도적으로 액티브의 영향력이 월등하게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이거 들어온다 그래 봐야 쓸모없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이거 들어와 봐야 액티브에서 이렇게 때려 팔아버리게 되면 아무 쓸모없다. 이거 지들도 팔아버리고 있고요. 이러면 안 돼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융주들 뭐 이제 다시 밸류업 지수가 들어오면이라고 기대를 하셨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사실 이미 저 앞에 밸류 금융주들의 경우는 밸류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이만큼 당겼지 않습니까? 예. 올해 이만큼이나 당겼어요. 지금 흐름 보세요. 이거. 예. 반도체보다도 압도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지금 금융주 평균 수준에다가 비교할 만한 섹터가요. 지금 현재 그가 지금 17% 내려 있는데, 이 4대 금융주 여기다가 오늘 들어가 있던 하나금융, 자, 이 금융주들 이 수준의 그 범접할 만한 섹터는 시장 내 최강의 실적 주군인 전력, 방산, 조선 3개밖에 없습니다. 화장품도 이 수준에 못 가고요. 음식료는 삼양식품이나 좋지 나머지는 다 개떡이니까 당연히 접근도 안 되는 거고요. 섹터로 금융주에 버금갈 만한 섹터가 전력하고 방산, 조선밖에 안 돼요. 오히려 전력보다도 얘들이 이 금융이 더 높아요. 주가가 전력보다. 전력 같은 경우도 최상위주의 이쪽에는 현대인력 버티고 있고,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일진, 산일전기 이런 애들이나 위쪽에서 놀지, 나머지 전선주들이나 이런 데서 벌써 박살나가지고 저 밑에가 있지 않습니까? 재룡전기도 깨져가지고 저 밑에가 있고요. LS인력 같은 경우도 이 전력 관련주에서 LS인력 같은 경우도 보면 주가 이렇게 작살나 있잖아요. 이렇게. 네. 방산 같은 경우도 최근 때려가서 부셔버렸고요. 방산만 하더라도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두 번째 강자, 그 다음 넥스트 넘버 2인 LIG 넥슨이 지금 고점 대비 25%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금융주는 섹터로 친다 그러면 코스피는 여전히 최강에 들어가요. 최강에. 최근에 이제 통신주들이 많이도 올라 들어와 있습니다만, 통신주 워낙 이제 밑에서 출발해서 그런 거고요. KT라든가 LG U 플러스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워낙에 너무 밑에서 출발해서 그렇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로만 보면 그렇지만 저 앞쪽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올라온 애들이거든요. 낙폭과대 아닙니까 이거? 얘 때문에 안 돼요. 통신은 세 종목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현재 전체 섹터로 친다 그러면 이 금융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같은 경우도 시황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흔들리는데 가장 높은 고가 수준에 있는 거기 때문에 팔아가지고 돈이 되는 종목, 그리고 고가 종목.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거예요. 무슨 뭐 외국인들이 한국에 뭐지 절단 날 것 같고, 절단 날 것 같으면 더 열심히 팔았어야지. 하나여로는 왜 더 사? 외국에 사는 종목들 보면 더 사는 종목들 계속 더 사고 있잖아요. 그거 왜 더 삽니까? 절단 날 것 같은데 한국이. 자, 이미 어느 정도 좋은 모멘텀들이 발휘될 만큼 벌써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업이 지금보다 한참 더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액티브에서 저렇게 두들겨 팔게 되면 아무 쓸모없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측면만 보게 된다 그러면 무게 균형을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실망스럽겠는데,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이제 현지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달 중순에 연기금이 깽판 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올해 연말까지 그대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롱숏 뒤집기죠. 고가주는 팔고 저가주만 산다. 금융은 저가주도 아니거든요. 금융이 저가주입니까? 저가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쇼커브로 매수로 받쳐 들어오는 리스트에 금융은 그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금융은.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기대는 조금 접어두시고,
지금 이제 저가에서 살아나오는 종목들, 일단의 종목들을 쭉 설명을 드렸은 바 있습니다. 여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가에서 지금 다소 되살아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실적 성장세 이거 뭐 계속 사? 미친 듯이 사잖아요. 금융하고 완전히 지금 수급 자체가 틀리죠. 자, 이렇게 저가에서 들어오는 종목들, 살아 들어오는 쓸데없이 얘가 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제 등치에 맞는 종목, 그러니까 금융주 가지고 우리가 단타 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거 이제 호흡을 길게 잡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호흡 길게 잡고 갈 종목,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 추천드립니다. 그쪽에서 살펴보시고 금융주는 조금 실망스럽겠습니다만 한 발 떼놓으세요. 그리고 배당의 경우에도 배당 더 주는 종목들 많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금융주 저렇게 배당 늘린다 그래 봐야 그보다 더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 깔렸어요. 실제로 밸류업 지수에 들어갔어야 되나 거래소가 정한 그 등치 요건 이런 데 미달당해서 못 들어간 종목들, 그리고 개별 종목들, 틈새 종목들 저희가 계속 추천드리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자, 이런 종목들 그때 짜게 맞는 종목들 찾아드린다 이겁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박살 나버렸을 때 그때 트럼프 관련주들 자, 이런 거 추천드려 가지고 HVM 단 3일 만에 73% 책 실현 이러고 나갔죠? 그 SOS를 있고요. 지난주에는 뭐 나갔습니까? 엑스게이트. 자, 지난주 나갔던 종목들 엑스게이트 3빌리언 3빌리언 에이럭스, 에어레인 이런 거 지난주에 나갔던 종목이고요. 엑스게이트, 그리고 이번주에 SOS에 나가고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런 것들 찾아서 드리잖아요.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있죠. 시장 전체가 다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어제 같은 날 삼양식품과 S&D가 있었고요. 조선주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 틈새가 계속 있어요. 틈새 테마들도 있고요. 자율주행, 드론, 로봇, 양자, 탄소 포집, 우크라이나, 전진건설 로봇 이런 거 저희가 찾아들어서 여러분들 살아남게 도와드린다 얘기입니다. 전세계 꼴찌, 전세계 최대 기금인 연기금이 자국민의 돈으로 자국 증시를 죽이는 이 이상한 증시에서 여태 계셨던 버티고 계신 여러분 승자가 될 자격 있습니다. 자, 오르고가 도와드립니다. 오르고 오셔서 진짜 좋은 종목들 받으시고 최종 승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